자, 2024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내가 정말 뭐라도 달라지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 특징이 보통 일단 서점이라도 갑니다. 서점이라도 가면 다행이야. 보통 방구석에서 유튜브 보기 바쁜데 일단 서점에 가서 책을 보는데 여기서 가장 베스트셀러 섹션을 가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죠? 부자 되는 법, 돈 버는 법,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책들이 많은데 일단 한번 열어서 이 책을 읽어보면 뭔가 잘 와닿지가 않고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우리가 평범한 삶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고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을 깨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정말 20년, 30년 후에 정말 이 영상 보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쩌면 여러분들의 부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를 이룬다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 부자가 된다는 건 결국 뭐냐, 돈 걱정 없이 내가 원하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돈 걱정이 없으려면 내가 돈을 많이 써도 내 재산에 큰 타격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자산이죠. 근데 이 자산이란 뭐냐? 투자를 했을 때 미래의 가치를 되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은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고 돈을 벌어다 주죠. 부동산, 주식, 채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눈덩이처럼 이 경사에서 살짝 밀어주기만 해도 스스로 불어납니다. 우리가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산에서 나온 현금 흐름은 결국 내 월급을 대체해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월세, 배당금, 이자 이런 게 다 자산에서 나온 현금 흐름이잖아요. 결국 부를 이룬다는 건 이 자산을 늘리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이 자산의 위력을 간과하죠. 그래서 매번 월급을 받을 때마다 이 자산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월급 받으면 뭐하냐?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옷 사고 친구들이랑 약속 잡아서 뭐 술 한잔 하고 이러면 결국 월급의 쥐꼬리만큼 돈이 남아요. 그리고 이걸 저축한답시고 통장에 다시 넣어놓고 이건 자산을 늘리는 행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통장에 있는 여러분 돈이 현금이어서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여러분의 진정한 부를 이루어주는 자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현금 자체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돈이 돈을 찍어낼 수는 없잖아요. 건물, 사업, 주식 이런 게 돈을 찍어내지. 여러분 현금 100% 부자 봤어요?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내가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행동, 이 패턴들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면 소비에 바로 쓰지 말고 투자를 먼저 해야 합니다. 매달 월급에 이 정도 금액은 내가 무조건 투자를 하겠다. 이걸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으로 주식을 좀 사거나 아니면 나만의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뭐 미래의 투자를 위한 공부를 하거나 여기에 돈을 먼저 쓰고 그 나머지 남는 돈으로 여러분이 필요한 소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소비하는 건 대부분 다 비용으로 나가는 거지 자산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비용과 자산의 차이인데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는 옷은 한 번 사면 오래 쓰니까 이거 자산 아니냐. 근데 그 옷이 미래의 어떤 가치와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나요? 거의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비를 한다는 거는 결국 이 모래 있잖아요. 이 모래를 뜰채로 뜨는 것과 같습니다. 모래를 백날 뜰채로 쳐봤자 뭐합니까? 남는 게 없죠. 계속 빠져나가니까. 근데 반대로 자산을 쌓는 거는 뭐냐? 이 모래를 모아서 콘크리트를 만들고 건물이나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되려면 결국 이 매일 자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월급 받아도 남들처럼 뭐 흥청망청 쓰지 않고 열심히 통장에 잘 모으고 있는데 나 이런 식으로 소비를 줄인 돈으로 부자가 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기업으로 따지면 매출은 그대로지만 이 비용을 줄여서 순이익을 늘린다. 이런 방식인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그렇게 평생 배워왔으니까. 항상 배운 게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그 직장에서 받은 돈으로 열심히 저축하고 모아서 집을 사고 퇴직연금에 보탠다. 이걸 평생 들어왔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월급만 받아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변에 월급만 받아서 여러분이 정말 되고 싶은 모습에 부자가 된 사람이 있나요? 제가 월급만으로 여러분이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한 달에 쓰는 생활비가 뭐 다 합쳐서 한 2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1년 12개월로 따지면 이 생활비가 총 얼마냐? 2,4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100세 시대니까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을 해보고 20대 때부터 100살까지 80년 모은다고 가정을 하면 1년에 2,400만 원이니까 80년 동안은 19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0억이라는 거죠. 근데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25세에서 65세까지 일하면 평생 얼마를 버냐? 평균적으로 8억 정도밖에 못 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활비는 거의 20억이 필요한데 이 평균적으로 월급은 8억밖에 안 되니까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재용이 아닌 이상 이 월급만으로는 택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물가 상승, 이 화폐 가치의 하락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모은 돈이 은행 계좌에만 넣어두면 그 자체로 매년 손해예요. 왜냐하면 화폐의 가치가 매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월급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건 허황된 꿈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뜨는 신흥 부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돈을 단순히 모아서 저축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차를 시켜놓습니다. 어디에 주차를 시켜놓냐? 자산에.
그래서 이 자산을 통해서 그들은 뭘 하냐? 대출을 많이 합니다. 은행에서는 이 사람들이 자산이 많으니까 돈을 안 빌려줄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자들은 부도날 일도 거의 없고 사실상 무위험으로 이자를 받는 거니까 은행 입장에선 땡큐죠. 그래서 은행은 오히려 이 부자들을 VIP로 모십니다. 들어오면 대접부터가 다르지. 뭐 차에서 내리면 바로 VIP룸으로 모셔가지고 개인 상담해주고, 심지어 대출해주는 금리도 대우를 더해줍니다. 왜냐하면 소액으로 10명한테 빌려주는 것보다 대여를 한 명 낚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대출을 싸게 해줘서 우리 은행 많이 써주세요, 이렇게 대접을 해주는 거죠. 그럼 부자들이 이렇게 대출을 받는 게 뭐가 좋냐? 이 부자들은 자산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그 대출로 받은 돈으로 더 많은 자산을 삽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 효과인데, 그러니까 부자들은 빌린 돈으로 사업, 부동산, 주식 이런 걸 더 사는 거죠. 근데 대출을 하면 이자를 더 내야 되니까 나중에 돈을 더 많이 줘야 돼서 손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수익률이 이자보다 높으면 아닙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3% 이자에 돈을 빌려서 5%의 수익률을 낸다? 그럼 여러분은 매년 2% 이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다고 무조건 미래에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건 큰 오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출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세금을 안 내요. 여러분이 사업에 투자하려고 4억을 빌린다고 쳐볼게요. 만약 이 4억을 그냥 월급, 연봉으로 받는다고 치면 종합소득세로 따지면 한 40% 정도의 세금을 떼가요. 근데 대출로 이 4억 현금을 받는다고 치면 세금을 아예 안 냅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급여가 아니라 내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니까 이 빌린 돈에 대한 세금을 안 내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대출로 자산을 사고, 이 불어난 자산을 통해서 또 대출을 받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세상에서 대출은 부자들에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역시 레버리지가 최고야, 대출을 더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쓸데없는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필요 없는 대출의 특징은 소비하는 데 들어가는 대출이에요.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 이자죠. 여러분이 뭐 새 신발이나 맛있는 저녁 사 먹으려고 긁는 신용카드, 이거 잘 안 갚으면 이자가 거의 10% 되고 높으면 20%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용카드를 안 갚고 10%씩 이자가 쌓인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매년 10%씩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수익률 두 자릿수 내기도 힘든데 이렇게 기본 마이너스 10%씩 나면 어떻게 메꿀 겁니까? 그러니까 이 신용카드 대출은 무조건 손해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하려면 소비를 위한 대출이 아니라 자산을 사기 위한 대출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한 3가지 기본 원칙을 배웠어요. 일단 첫 번째, 모든 부자는 자산이 있다. 돈은 소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산을 위해서 써라. 그리고 두 번째, 소비를 줄여서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부자는 대출을 늘려서 자산을 더 산다. 이 원칙을 명심하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행동을 한번 바꿔보세요. 부자가 되는 길은 오늘 당장 이 여러분들의 바뀐 행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좋아요한 영상을 눌러서 나중에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몇 번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려는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더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이다. 이 자본주의 시장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이걸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이걸 실행한다면 20년 후의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에게 엄청 감사할 겁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